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동영상입니다. 오늘은 알 수 없어요를 살펴볼 건데요. 먼저 그림을 좀 볼까요? 지금 보고 있는 건 본 그림이에요. 예쁘죠? 안 예쁜가요? 이거는 너무 예쁘죠? 여름입니다. 이 동그란 곡선이 마치 누가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 같지 않나요? 네, 네. 이런 사람들, 필요 이상으로 잘생긴 사람들을 볼 때도 우리는 누가 일부러 이렇게 빚어놓은 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색채가 잘 어우러진 이런 풍경을 볼 때도 굉장히 예뻐서 누가 일부러 그려놓은 게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여기는 겨울 눈꽃이 피어있는 터널인데요. 이 터널의 모습을 보면서 나무 가지가 자라있는 모습은 자연적인 것이지만 너무 예뻐서 인위적으로 만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꺼냈냐면요. 이 한용운이라는 작가가 오늘 우리가 봤던 것처럼 어떤 자연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인위적으로 이걸 만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시를 썼어요. 그 시의 제목이 바로 알 수 없어요입니다. 그런데요, 이 알 수 없어요를 쓴 이 작품은요, 님의 침묵이라는 시집에 같이 실려 있어요. 님의 침묵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님만이 님이 아니라 그리운 것은 모두 다 뭐다? 님이다. 그리운 것은 모두 다 님이다. 근데 이 기룬 것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워할 만한 것, 찬양할 만한 것.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님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있어서 그리워할 만한 모든 것들은 님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읽어보면 중생이라는 사람들은요, 석가의 님이고요. 철학은 칸트라는 철학자의 님이고 또 장미꽃은요, 봄비의 님이라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각각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럼 작품을 쓴 이 한용운이라는 작가를 생각을 했을 때는요, 승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석가가 될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이 탐구하는 진리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독립운동가라고 보면 조국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종교인으로 본다면 절대적인 존재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부분의 우리는 여기다가 초점을 두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 수 없어요. 작품 제목이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그리워하는 것들이 모두 다 님이라면 한영훈에게 님은 이런 것들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진짜 알 수 없냐고요? 아니죠. 사실은 나는 그것을 보면서 나의 님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라는 거예요. 이 알 수 없어요 라는 문장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말하고자 하는 것과 내용이 상반되고 있기 때문에 우린 이런 것들을 반어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의 님이라는 것을 확신하느냐? 바로 작품에 나타나는 님의 이미지를 보면서 우리는 한용운의 님을 추측할 수 있어요. 한영훈의 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작품에 나타나는 어떤 님의 모습이 나타나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는지를 함께 보는 것이 이 시간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며 떨어지는 것은 그죠? 파문을 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국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요. 이 대목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이것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동잎이 떨어지는 것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내가 살펴낸 나의 님의 발자취. 자, 우리는 어떤 현상을 통해서 님을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지가 포인트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떨어지는 잎을 보면서 이게 내 님의 모습인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잎은 자연물의 현상을 보면서 님의 발자취와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은유법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자연물과 거기에 따른 님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발견하는 님의 모습을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끝에는 계속 이거 한번 설명할게요. 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뒤에는 이렇게 물음표 오는 거 알죠? 이거 서리법이에요. 이 서리법을 거듭 행을 나가면서 반복을 하면서 이 서리법은 님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님은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에요를 계속 강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행으로 가볼게요. 지리한 장막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이 터진 틈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지금 여기 보면 부정적인 시어로 표출되고 있는 이 두 가지 것들과 긍정적인 시어로 표출이 되고 있는 푸른 하늘이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봐서 알겠지만 나혜님의 발자취, 이번에는 얼굴로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처할 때 나혜님이 나타나는 그 순간은요, 내가 느끼기에 뭔가 안정적이고 편안할 때가 아니라 내가 느끼는 어떤 생활의 지루함, 그래서 여기 지루한 장마라고 얘기를 표현하고 있고요. 그 속에서 언제 몰아닥칠지 모르는 비구름에 대한 공포, 여기서는 검은 구름으로 나타나죠. 이러한 순간들에 나혜님이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푸른 하늘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목을 보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진리의 표상이라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지루한 장마는 깨달음을 위해서 보내는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속에서 우르릉 쾅쾅 뭔가 힘든 나의 내면의 세속의 번뇌와 고통을 검은 구름으로 나타낸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님의 얼굴이 어떻게 나에게 보이느냐? 이런 순간에, 위태로운 순간에 나타나는 님의 얼굴을 푸른 하늘로 이야기를 해서 진리의 표상, 깨달음을 표현한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시각화한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죠? 자연의 모습을 통해서 님의 모습을 어떻게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도 함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권태롭고 위태로운 순간에 나혜님이 나타나셔요. 어떤 모습으로요? 푸른 하늘 또는 얼굴의 모습을, 푸른 하늘에서 얼굴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예탑 위에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미리 놔뒀어요. 시공을 초월한 근원적이고 절대적인 존재. 그럼 이제 찾아볼까요? 이 시가 너무 어려워서. 시공을 초월했다는 얘기는 아주 오랜 시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걸 찾으면 되죠. 여기에 보시면 이 예탑이라는 거, 그리고 시간이 지나야만 깨는 이 이끼라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시공을 초월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보세요.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예탑 위에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이번에는 향기의 모습으로 나타난 나의님의 입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님은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지금까지 있는 사람이고요.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라고 얘기를 해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조용한 공간에서 항상 함께 존재를 하고 있는 가장 깊은 근원적인 존재까지도 포함을 하면서 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시간이 필요해요 라고 얘기해서 푸른 이끼와 예탑이 시간적인 확대를 가지고 온다면, 또 이번에 3번 푸른 하늘, 고요한 하늘로 나타나는 이 고요한 하늘은 공간적인 확대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향기를 통해서 님의 모습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후각적인 이미지를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연에서 느껴지는 향기라는 것에 대해서 나의 님의 입김을 판단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원을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나서 돌뿌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굽이굽이 누구의 노래입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영어성과 무한성을 지니면서도 세상에 즐거움을 주는 절대적인 존재라고 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근원을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부터 났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나고 앞으로도 날 거예요. 그래서 나의 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영원하고 무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작은 시내는 굽이굽이 흐르는 누구의 뭐야? 노래라고 표현을 해서요. 노래는 세상에 즐거움을 주잖아요. 나의 님도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근원을 알지도 못하는 것, 그리고 작은 시내에 영원히 흐르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을 준다고 해서 신비감도 함께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번에도 자연현상을 찾는다면 바로 작은 시내를 통해서 나의 즐거움을 주는 님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히 없는 바다를 밟고 옷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해를 곱게 단장하는 저녁 노을은 누구를 위한, 누구의 시입니까? 나를 위한 거겠지. 누구의 시입니까? 여기 지금 연꽃 같은, 옷 같은 이렇게 해서 직유법 쓰이고 있는데요. 이게 직유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연꽃 같은 발꿈치, 가히 없는 바다를 밟아가